중동의 어느 한 국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차는 쓰레기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카심 아민입니다. 쿠웨이트시티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51살이 되었는데 지난 20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숍에 발을 들여놓은 건 2005년이었어요. 쿠웨이트시티 중심가의 파하드 알살렘 거리에 위치한 그 고급 딜러숍은 마치 궁전 같았거든요. 3층 규모의 건물 전체가 벤츠 전용이었고 1층은 일반 고객용, 2층은 기업 고객용, 그리고 3층은 VIP 전용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벤츠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벽면에는 최신 모델들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냈어요. VIP 전용 라운지는 정말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죽 소파와 마호가니 테이블, 그리고 최고급 아랍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전용 바리스타가 상주하며 터키 커피와 각종 음료를 제공했고 고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이곳에서 저는 왕실과 장관급 고객들을 전담하는 세일즈맨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당시 31살이었던 저는 쿠웨이트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거든요. 도요타에서 2년, 포드에서 1년 반을 일했지만 벤츠만큼은 달랐어요. 면접을 볼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독일 본사에서 파견 나온 매니저가 직접 면접을 진행했고 제 독일어 실력과 고급 고객 응대 경험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아민, 당신은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벤츠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면접관의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벤츠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쿠웨이트에서 벤츠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독립 이후 쿠웨이트는 석유 수익으로 급속한 현대화를 이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벤츠는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어요. 왕실 의전 차량은 물론이고 각 부처 장관들의 공식 차량, 심지어 국영기업의 임원들까지 모두 벤츠를 선택했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며 자연스럽게 벤츠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석유공사에서 근무하셨는데 승진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벤츠를 구입하시는 것이었거든요. 벤츠는 성공의 증표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딜러숍에 출근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벤츠와 함께 늙어갈 것이다. 그만큼 이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강했거든요. 2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쿠웨이트 자동차 업계에서 나름의 위치를 확립했어요. 고객들도 저를 믿고 찾아왔고 동료들도 저를 존경해 주었죠. 제가 담당하는 고객들은 정말 쿠웨이트 사회의 최상층이었어요. 왕실 구매 담당관, 국방장관, 교통부 장관, 석유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각종 국영기업의 회장들까지. 이들과 20년간 쌓아온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교통부의 파이살 장관과는 각별한 관계였어요. 2010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모든 차량을 제가 담당해왔거든요. 개인용 S클래스부터 공무용 G클래스까지 총 12대의 차량을 납품했죠. 그는 항상 저를 신뢰해 주었고 다른 장관들에게도 저를 추천해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경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이었죠. 에어컨 시스템이 쿠웨이트의 극한 더위를 견디지 못하거나 전자 시스템이 모래 폭풍 후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민, 어제 의전차가 또 고장났어. 행사 시작 30분 전에 말이야. 어느 날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최신 모델이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장관님.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지난달에도 같은 일이 있었잖아.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 바레인 외교장관을 모시고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멈춰버렸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외교 행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정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심각했죠. 쿠웨이트의 여름은 50도를 넘나드는데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정비부서에 문의해보니 더욱 답답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독일 본사에서 오는 부품들은 유럽 기후에 맞춰 제작되어 있었고 중동의 극한 환경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더욱이 부품 주문부터 도착까지 최소 3주에서 6주가 걸렸는데 이는 고객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본사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어요. 에어컨 시스템 개선, 정비 매뉴얼 현지화, 부품 수급 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매번 정중하면서도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보냈죠. 쿠웨이트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 현지 기후에 맞는 부품 개선이 필요하다. VIP 고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기존 매뉴얼을 준수해주세요.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마치 쿠웨이트 시장은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았어요. 독일 본사 입장에서는 쿠웨이트가 작은 시장이니까 큰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죠.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국가 중요 행사인 쿠웨이트 비전 2035 발표회에 납품한 VIP 차량이 행사. 당일 냉각 장치 오류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기온은 52도였는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할 수는 없었죠. 결국 행사는 3시간 연기되었고 참석한 외국 대사들과 기업인들에게 큰 민망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련 부처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청사 12층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차가웠어요. 5명의 장관들이 U자 형태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죠. 평소 친근하게 대해주던 파이살 장관도 이날만큼은 차가웠어요. 아민, 이런 일이 몇 번째인가? 내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국가 행사가 연기되었다고. 외국 귀빈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가 20년간 당신을 믿어왔는데 이제는 신뢰를 잃었어. 저는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단순한 실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20년간 쌓아온 벤츠에 대한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 브랜드는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세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딜러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내 파티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졌어. 20년 동안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봐. 무슨 일인지 말해줘.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해드렸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럼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다른 브랜드라니. 내가 20년 동안 벤츠만 해왔는데. 하지만 고객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후 저는 다른 브랜드들의 동향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벤츠 본사와의 끝없는 갈등과 고객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경쟁사들이 딜러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현지 맞춤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요타와 렉서스부터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현지 딜러들에게 상당한 커스터마이징 자유도를 주고 있었어요. 기후에 맞는 부품 개선, 현지 정비 교육, 빠른 부품 공급 체계 등을 지원하고 있었죠. 특히 렉서스는 중동 지역 전용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었고 부품 수급도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켜 놓았더라고요. BMW와 아우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중동 지역의 극한 환경을 고려한 특별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현지 딜러와의 소통도 훨씬 원활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벤츠 본사는 정말로 우리를 단순한 판매 창구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통부 산하 의전 차량 관리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이살 장관의 보좌관인 하마드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민, 긴급한 상황이야. 장관님이 내일 바레인 출장을 가시는데 주 의전 차량이 또 고장났어. 예비차가 필요해. 또 고장이라니요. 이번에는 뭐가 문제인지 물어봤더니 변속기 오일 누유와 전자 시스템 오작동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즉시 다른 S클래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해. 제네시스 지구공이라고 들어봤어?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제네시스라니요? 한국차를 말하는 건가요? 제네시스요? 그게 한국차 아닌가요? 맞아. 최근에 몇몇 부처에서 예비차로 테스트해보고 있어. 소문이 꽤 좋더라고. 특히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 혹시 구할 수 있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20년간 벤츠만 다뤄온 제가 한국차를 구해달라니요. 하지만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솔직히 한국차라고 하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쿠웨이트 시티의 다른 딜러숍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현대 딜러숍에 들렀는데 건물 자체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그곳에서 제네시스 지구공의 브로슈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슈어를 펼쳐보는 순간 솔직히 놀랐어요. 디자인이 생각보다 세련되었고 사양도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V6 3.3리터 트윈터보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에어 서스펜션 등 벤츠 S클래스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사양이었어요. 혹시 시승해보실 수 있어요? 현대 딜러숍의 매니저가 저를 알아보고는 제안했어요. 아, 아민 씨, 벤츠 VIP 담당이시죠? 제네시스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고객이 요청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럼 한번 시승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벤츠 딜러가 다른 브랜드 차를 시승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과연 한국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해보죠. 제네시스 지구공에 처음 올라탔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벤츠만큼이나 묵직했고 시트에 앉자마자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가죽의 질감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시동을 걸었을 때 더욱 놀랐어요.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벤츠도 정숙하다고 자부했지만 지구공은 그보다도 더 조용했어요. 마치 전기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떠세요? 소음이 거의 없죠? 현대 딜러숍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조용하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NVH 기술이라고 해서 소음, 진동, 거칠음을 줄이는 기술이 매우 발달했어요. 특히 현대자동차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차를 몰고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속도를 올려봤는데 80km에서도 120km에서도 소음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죠. 벤츠도 조용하지만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차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차체 구조부터 다릅니다.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해서 강성은 높이면서 진동은 줄였어요. 그리고 타이어와 휠도 특별히 설계되었고 엔진룸에는 흡음재를 여러 겹 적용했어요. 실내 품질도 예상외였어요. 가죽 시트의 질감이나 마감재의 품질이 벤츠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세심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터치 패널의 반응 속도가 벤츠보다도 빨랐어요. 벤츠는 가끔 터치가 잘 안 되거나 반응이 느린 경우가 있었는데 지구공은 스마트폰처럼 매끄럽게 작동했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어떻게 된 건가요? 삼성과 공동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잖아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납득이 갔어요. 화면의 해상도나 터치 감도가 정말 뛰어났거든요. 벤츠의 커맨드 시스템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빨랐어요. 에어컨 성능도 테스트해봤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그날 기온이 46도였는데 차 안은 금세 시원해졌어요. 벤츠도 냉방 성능이 좋지만 지구공은 더 빠르고 균일하게 냉각되는 느낌이었죠. 냉각 시스템에도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네. 중동 지역 전용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콘덴서와 라디에이터를 모래와 먼지에 강하게 설계했고 냉매량도 일반 모델보다 20% 늘렸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딜러숍으로 돌아와서 정비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아랍어로 번역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2년 전부터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중동 시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정비사들 교육도 아랍어로 진행해요. 그리고 매년 한국에서 기술진이 와서 최신 기술을 교육해주고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벤츠는 20년이 넘도록 영어 매뉴얼만 제공했는데 한국 회사에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다니요. 부품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은 현지 창고에 비축하고 있어서 당일 공급도 가능해요. 긴급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항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3일이면 받을 수 있어요. 3일이라고요? 벤츠는 3주에서 6주인데 말이죠. 정비 비용은 어떤가요? 벤츠보다 30%에서 40% 저렴해요. 그리고 보증 기간도 5년 10만 킬로미터로 벤츠보다 길어요. 모든 면에서 벤츠보다 나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가져왔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아내 파티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요즘 벤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우리 차도 자꾸 고장나고 수리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도 벤츠는 벤츠잖아. 하지만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브랜드가 무슨 소용이야? 차는 타는 거지. 수리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아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브랜드의 명성보다 실용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보, 요즘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도 세계 최고고 K-팝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을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옛날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 교통부의 하마드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구공 준비되었습니다. 언제 인수하시겠어요? 정말 빨리 준비했네. 오늘 오후에 갈게. 하마드가 지구공을 보러 왔을 때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생각보다 고급스럽네. 이게 한국차 맞아? 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시승을 마친 하마드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정말 조용하다. 장관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뒷좌석도 벤츠만큼 넓고 편해. 당장 쓸 수 있어?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구공 한 대가 교통부로 납품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였거든요. 과연 벤츠에 익숙한 장관이 한국차에 만족할까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아민, 장관님이 지구공에 대해 문의하시네. 무슨 문의요? 더 주문하고 싶다고 하셔. 바레인 출장에서 타보시더니 너무 만족하신대. 정말요? 응. 특히 조용한 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 그리고 뒷좌석이 벤츠보다 더 넓다고도 하시고 무엇보다 고장이 안 나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파이살 장관이 벤츠보다 지구공을 선호한다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장관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민, 이 제네시스라는 차가 정말 좋네. 조용하고 부드러워. 괜찮았어. 감사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모델도 있어? 우리 부처에서 몇 대 더 필요한데.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벤츠 딜러인 제가 다른 브랜드 차를 계속 중개해주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회사에서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던 중 벤츠 본사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또 다른 VIP 고객의 차량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본사에서는 여전히 현지 사용법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고객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 무하마드가 떠올랐어요. 그는 10년간 서울에서 유학하고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차에 대해 물어봤어요. 무하마드, 한국차가 정말 좋아졌다는 게 사실이야? 아민, 너 아직도 몰라? 한국은 이미 자동차 강국이야. 현대, 기아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고 기술력도 독일 못지않아. 정말? 응. 특히 전자기술은 독일보다 앞서 있어. 그리고 품질도 많이 좋아졌고 한국에서 살 때 봤는데 현지 사람들도 한국차 많이 타더라고. 그럼 제네시스는 어때? 제네시스. 그거 진짜 좋아. 한국에서는 벤츠, BMW와 맞먹는다고 봐.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아.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섰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운명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민, 한국차 쪽으로 가라. 너 거기 어울려.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아부 칼리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는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브랜드의 차를 정비해봤던 전문가였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요즘 한국차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품질이 좋아졌어. 특히 고장이 안 나. 독일 차들은 전자 부품 문제가 너무 많아. 하지만 한국차는 단순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아. 그래도 제가 20년간 벤츠만 해왔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내가 벤츠를 잘 아니까 다른 차의 장단점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한국차 거리는지 너가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벤츠 본사에서 파견 나온 매니저가 저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아민, 최근에 당신이 다른 브랜드 차를 중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고객의 요청이 있어서. 그런 행동은 회사 정책에 위배됩니다. 앞으로는 벤츠만 판매하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일할 수 없다고요. 무하마드 친구의 추천으로 현대자동차 공식 딜러와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은 제게 제네시스 VIP 전담 세일즈 자리를 제안했어요. 아민 씨의 경력과 고객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와 함께 쿠웨이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시겠어요? 2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고객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벤츠 딜러숍에 사직서를 냈어요. 동료들은 모두 놀랐죠. 아민, 정말 그만두는 거야?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요. 한국차 딜러로 간다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드디어 제네시스 VIP 전담 세일즈로 전직하는 날이 왔어요. 새로운 딜러숍에 첫 출근을 하는 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20년간 벤츠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쿠웨이트 본사는 벤츠 딜러숍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벤츠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전통적인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강했어요. 아민 씨, 환영합니다. 저희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현대자동차 쿠웨이트 지사장인 박상민 씨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파견 나온 분이었는데 제가 벤츠에서 20년간 일했다는 경력을 무척 높게 평가해 주었어요. 아민 씨 같은 분이 저희 팀에 합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쿠웨이트 VIP 시장을 아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요. 첫 주는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브랜드 철학부터 시작해서 각 모델의 특징, 기술적 우수성, 그리고 고객 서비스 방침까지 배웠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객 최우선이라는 철학이었어요. 저희는 고객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방하죠. 한국에서 온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런 마인드가 벤츠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벤츠는 브랜드 위상을 먼저 생각했다면 제네시스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담당하게 된 첫 고객은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바로 예전 벤츠 고객이었던 교통부 장관의 보좌관 하마드였거든요. 그가 정식으로 지구공 구매를 문의해온 거예요. 아민, 장관님이 지구공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이번에는 정식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하마드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제네시스의 서비스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게 되었어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차량 인도,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고객이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편리하네. 벤츠 할 때는 이런 시스템 없었잖아. 하마드도 놀라워했어요. 벤츠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기로 처리되었거든요. 차량 인도 당일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본사에서 직접 제작한 VIP 전용 웰컴 키트가 함께 왔거든요. 고급 가죽 키홀더, 차량 관리 가이드북, 그리고 놀랍게도 아랍어로 번역된 사용설명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세심하게 준비해 주다니. 하마드가 감탄했어요. 벤츠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그 다음에 왔어요. 바로 국가 중요 행사에서 지구공이 주력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행사 당일 아침, 극심한 모래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쿠웨이트의 모래폭풍은 정말 무서워요. 시야가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고 모래가 자동차의 모든 틈새로 들어가거든요. 특히 전자 시스템이나 냉각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벤츠였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실제로 예비로 준비된 벤츠 차량들은 모래폭풍 직후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48도의 기온에서는 타고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공은 모래폭풍에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냉각 시스템도 완벽했고 전자 시스템도 정상이었죠. 모든 인사들을 목적지까지 정시에 도착시켰어요. 아민, 이 차 정말 대단하다. 모래폭풍에도 끄떡없네. 운전기사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탄이 가득했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묘했어요. 사람들이 지구공을 보면서 제네시스 의전차라니 라는 놀라움과 함께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인정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게 한국차 맞나? 디자인이 벤츠 못지않네. 소문 들어보니 성능도 좋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반응이었죠.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공은 안 흔들린다. 조용하다. 시원했다. 고장이 안 난다는 이야기들이 부처 간에 돌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의전 기획팀에서는 지구공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모래폭풍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거든요. 아민, 정비부서에서 지구공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네. 박상민 지사장이 말했어요. 어떤 문의인가요? 주로 정비 방법이나 부품 공급에 대한 거야. 정비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려고 해. 정비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벤츠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었고 무엇보다 고장이 잘 안 난다는 점을 좋아했어요. 벤츠는 전자 부품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가 생기면 찾기 어려워. 하지만 제네시스는 구조가 합리적이야. 한 정비사가 말했어요. 차량 운영실에서도 지구공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들이 운전하기 편하다고 했거든요. 특히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시트가 정말 편해. 허리 아픈 게 없어. 핸들링도 부드럽고 브레이크도 자연스러워. 운전기사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뿌듯했어요. 고객들이 진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기존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구 벤츠 영업 동료인 유수프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민, 너 정말 배신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0년 동안 벤츠와 함께했던 사람이 한국차를 팔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유수프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거든요. 유수프, 나는 브랜드를 판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던 거야.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계속 팔 수는 없어. 그래도 벤츠잖아.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를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도 알잖아. 요즘 벤츠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건 일시적인 문제야. 금방 해결될 거야.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야. 본사에서 중동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유수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브랜드의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고객의 실제 니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침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쿠웨이트 정부에서 고위 의전 차량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여러 브랜드의 차량들을 6개월간 테스트해서 최적의 의전 차량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그리고 제네시스가 참여합니다. 정부 발표문을 읽으면서 저는 떨렸어요. 드디어 제네시스가 공식적으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하게 된 거예요. 아민.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해. 우리가 잘해야 해. 박상민 지사장이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각 브랜드별로 10대씩 의전 차량을 제공하고 6개월간 실제 의전 업무에 투입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평가 항목은 안전성, 편의성, 연비, 정비성, 그리고 고장률이었죠. 첫 달 결과가 나왔을 때 놀라웠어요. 제네시스가 전 항목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거예요. 특히 고장률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제네시스 지구공의 고장률이 0.2%로 가장 낮습니다. 평가 담당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벤츠의 고장률은 3.8%였거든요. 2개월 차, 3개월 차 결과도 비슷했어요. 제네시스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특히 운전기사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죠. 정말 편해요. 장시간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소음이 없어서 승객과 대화하기 편해요. 무엇보다 고장이 안 나니까 안심이 돼요. 운전기사들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었어요. 기존 딜러들의 반발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차가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를 써왔는데 갑자기 아시아 브랜드로 바꾸는 건 국가 위상에 맞지 않아요. 벤츠와 BMW 딜러들이 반발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언론에까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쿠웨이트의 의전 차량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성능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편견으로 경쟁하려 한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회 내에서 전통 의전차 보호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의전 차량은 반드시 유럽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박상민 지사장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능으로 말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결과로 증명하면 돼요. 지사장의 말이 옳았어요. 4개월 차 결과가 나왔을 때 제네시스의 우수성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정부에서 각 브랜드의 대표 차량을 대상으로 최종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실제 의전 업무와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고속주행 안정성, 모래폭풍 대응 능력, 냉각 시스템 성능, 그리고 전자 시스템 안정성이었어요. 테스트 당일, 저는 긴장했어요.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제네시스의 미래가 결정될 테니까요. 테스트 당일 아침, 저는 일찍 테스트 장소인 쿠웨이트 국제공항 근처의 정부 차량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5개 브랜드의 대표 차량들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렉서스 LS, 그리고 우리 제네시스 지구공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각 브랜드 딜러들이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벤츠와 BMW 딜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아민,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한국차가 이런 공식 테스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벤츠 딜러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결과를 보면 알겠죠.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는 고속주행 안정성이었어요. 각 차량이 시속 160km로 30분간 주행하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였죠.
동시에 자동차선 유지 시스템과 충돌 회피 시스템도 테스트했어요. 벤츠가 먼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 같았는데 15분 정도 지나자 차선 유지 시스템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어요.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테스트 담당자가 말했어요. BMW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속에서 전자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드디어 지구공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량을 지켜봤어요. 지구공은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어요. 차선 유지 시스템도 정확하게 작동했고 30분 내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와, 정말 안정적이네. 테스트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모래폭풍 대응 능력이었어요. 인공적으로 모래폭풍을 만들어서 차량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는 거였죠. 특히 에어 필터와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모래에 강한지 평가했어요. 이번에도 유럽 브랜드들은 문제를 보였어요. 모래가 에어 필터를 막으면서 엔진 성능이 떨어지고 냉각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지구공은 달랐어요. 중동 지역 특화 설계가 빛을 발한 거죠.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엔진 성능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모래 폭풍에 이렇게 강한 차는 처음 봐요.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세 번째 테스트는 냉각 시스템 성능이었어요. 50도가 넘는 환경에서 에어컨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는 거였죠. 벤츠와 BMW는 냉각 효율이 떨어졌어요. 50도 환경에서 차 안을 20도로 낮추는데 8분이 걸렸어요. 지구공은 단 4분 만에 같은 성능을 보였어요. 중동 지역 전용 냉각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거죠. 이 차는 정말 이 지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같네요. 테스트 담당자가 놀라워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테스트는 전자 시스템 안정성이었어요. 각종 전자 부품들이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는 거였죠. 여기서 유럽 브랜드들의 약점이 드러났어요. 복잡한 전자 시스템이 높은 온도와 모래 환경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벤츠의 후방 센서가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후방 센서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담당자가 당황했어요. 반면 지구공의 전자 시스템은 모든 테스트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삼성과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 정말 안정적이었던 거죠.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전체 테스트 결과, 제네시스 지구공이 모든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의 극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며 전자 시스템의 안정성도 우수합니다. 테스트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의전 차량 선정에 중요한 기준을 얻었습니다. 브랜드의 명성보다는 실제 성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성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 거죠. 하지만 유럽 브랜드 딜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테스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 테스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차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BMW 딜러가 항의했어요. 테스트 조건이 중동 지역의 실제 환경과 같은데 그게 왜 공정하지 않나요? 정부 관계자가 반박했어요.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에서 추가 조치를 취했어요. 쿠웨이트 국영방송에서 이번 테스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하기로 한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아민 씨, 벤츠에서 제네시스로 옮기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제네시스는 우리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인가요? 신뢰성, 편의성, 그리고 현지 환경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프리미엄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쿠웨이트 전체가 들썩였어요. 시청률이 무려 80%를 넘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본 거죠. 다큐멘터리에서는 테스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각 브랜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고, 특히 지구공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제네시스 지구공은 중동 지역의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입니다.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돈으로 벤츠 타지 마라.
성능 좋은 차를 써야지.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지. 제네시스가 정말 좋은 차구나. 인터넷과 SNS에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벤츠 전시장에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고객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죠. 반면 제네시스 전시장에는 문의가 쇄도했어요. 지구공 구경할 수 있나요? 시승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수십 명의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쿠웨이트 총리실에서 중요한 발표를 한 거예요. 모든 공공부처 차량 리스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럽 브랜드만 선택했던 것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9개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계약 갱신 시 제네시스 지구공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드디어 제네시스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표는 따로 있었어요. 쿠웨이트 왕실에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왕실 의전 차량 일부를 제네시스 지구공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왕실에서 한국차를 의전 차량으로 사용한다는 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 무하마드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제네시스의 성공을 보면서 한국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민, 너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도 좋은가? 그럼 지하철 시스템부터 봐.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시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야. 쿠웨이트에서도 한국 기술로 지하철 짓는 거 알고 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정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산 기술도 대단해. K방산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특히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정말요? 응. 그리고 건축 기술도 놀라워. 한국 건설회사들이 중동에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기술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무하마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였고 반도체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내가 독일이 기술력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한국의 기술력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개발 속도였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네시스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제네시스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타 자동차 회사 딜러들이 연합해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개별적인 불만이었는데 점점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한국차가 쿠웨이트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벤츠, BMW, 아우디 딜러들이 연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쿠웨이트 자동차 수입업체 협회까지 끌어들여서 공식적인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쿠웨이트는 중동의 선진국입니다. 우리의 위상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브랜드를 국가 대표 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유럽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줍니다. 이런 주장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어요. 특히 일부 보수적인 언론들이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그들이 정치적 로비까지 시작한 거예요. 일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전통 의전차 보호 법안을 발의하게 만든 거죠. 쿠웨이트 정부의 의전 차량은 반드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어요. 법안 발의자는 국가의 품격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딜러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언론을 통해 제네시스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차는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국가 중요 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럽 브랜드의 100년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신문과 방송에 연일 보도되었어요. 일부 자동차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나와서 제네시스를 비판했죠. 제네시스는 아직 플래그십 세단 경험이 부족합니다.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독일 자동차 회사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박상민 지사장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민 씨, 우리는 성능으로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지사장의 말이 옳았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이런 반대 운동에 비판적이었거든요. 성능도 검증했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우리 세금으로 비싼 차 사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국 차가 더 좋으면 한국 차 쓰는 게 맞지. 딜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인터넷과 SNS에서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시민들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반대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명의 장관이 공식적인 시승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의전 차량을 선정하겠습니다. 교통부 파이살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그는 지구공을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를 위해 더욱 까다로운 테스트가 준비되었어요. 이번에는 실제 의전 업무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는 모래폭풍 고속주행이었어요. 실제 모래폭풍이 불어오는 날에 시속 120km로 100km를 주행하는 거였어요. 정말 극한의 조건이었죠. 테스트 당일 정말 심한 모래폭풍이 불었어요. 시야가 50m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날에는 보통 외출을 금지하는데 의전 업무는 날씨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이런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벤츠 S클래스가 먼저 시작했는데 30km 지점에서 엔진 과열로 멈춰섰어요. 에어 필터가 모래로 막혀서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유럽 모델은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습니다. 테스트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BMW 7 시리즈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50km 지점에서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진행할 수 없었어요. 아우디 A8은 그나마 80km까지 갔지만 전자 시스템 오작동으로 자동 제어 기능들이 모두 꺼졌어요. 드디어 지구공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지구공이 출발했어요. 10km, 20km, 30km.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50km 지점에서도 정상이었고 80km에서도 완벽했어요. 믿을 수 없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하다니. 테스트 담당자가 놀라워했어요. 지구공에는 중동 지역 환경에 맞게 개선된 부품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구공을 중동에 수출하면서 기본 모델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적용했거든요. 더 강화된 에어 필터, 개선된 냉각 시스템, 모래에 강한 전자 부품들이 추가되었어요. 마침내 지구공이 100km를 완주했어요. 모래폭풍 속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완주한 유일한 차량이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자동차선 유지 시스템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운전 모드로 50km를 주행하는 거였어요. 특히 급커브 구간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평가했어요. 이번에도 유럽 브랜드들은 문제를 보였어요. 센서가 모래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한 차선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기본 모델의 센서는 유럽 환경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 BMW 측 담당자가 변명했어요. 지구공의 차선 유지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레이더와 카메라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급커브에서도 정확하게 차선을 따라갔어요. 이 시스템 정말 정밀하네요. 어떤 기술인가요? 테스트 담당자가 물어봤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현대모비스의 센서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모래와 강한 햇빛을 고려해서 센서 감도를 특별히 조정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세 번째 테스트는 후방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후진 주차와 후방 감지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보는 거였어요. 의전 차량은 종종 좁은 공간에서 정밀한 주차를 해야 하거든요. 이번 테스트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어요.
벤츠의 후방 센서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거예요. 모래가 센서에 끼면서 오작동을 일으킨 거죠. 센서 구조가 모래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비 담당자가 분석했어요. BMW도 비슷한 문제였어요. 후방 카메라가 모래 때문에 화면이 흐려졌고 센서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지구공의 후방 시스템은 이번에도 완벽했어요. 카메라 렌즈에 자동 청소 기능이 있어서 모래가 끼어도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센서도 정밀하게 작동했어요. 이 자동 청소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된 기능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중동 지역 환경을 고려해서 기본 지구공 모델에 추가한 기능이에요.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파이살 장관이 직접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네시스 지구공이 모든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통과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모두 중대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환경에 맞춰 개선된 부품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현지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대 운동을 벌이던 딜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벤츠 딜러 중 한 명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 본사에서도 중동 지역 전용 모델을 개발해야겠습니다. BMW 딜러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자 여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브랜드로 선택하면 안 되겠다. 성능이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네. 한국 차가 우리 환경에 더 적합하구나. 우리 세금으로 사는 차니까 성능 좋은 걸 써야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쿠웨이트 국영방송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 테스트 과정을 완전히 공개해서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아민 씨, 이렇게 극적인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구공의 성능을 믿고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해서 지구공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본 지구공 모델을 중동 지역에 맞게 세심하게 개선했어요. 앞으로 쿠웨이트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브랜드보다는 실제 성능과 현지 적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전국이 주목했어요. 시청률이 85%를 넘었어요. 거의 모든 국민이 본 거죠. 다큐멘터리에서는 테스트 과정을 숨김없이 보여주었어요. 각 브랜드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지구공의 우수성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어요. 제네시스 지구공은 기본 모델의 중동 지역 환경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적용한 차량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이었어요. 반면 유럽 브랜드들은 자국 환경에 맞춰 개발된 기본 모델을 그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능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과 SNS는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어요. 이제 알겠다. 왜 한국차가 우리에게 더 적합한지. 유럽 브랜드들이 너무 안일했구나. 현지 환경을 고려한 한국차가 최고네. 앞으로는 브랜드가 아니라 실용성으로 선택해야겠다. 시민들의 댓글들이었어요.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벤츠 전시장에는 정말 한 명의 고객도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텅 빈 거죠. 이런 적은 처음이야. 벤츠 딜러 중 한 명이 한탄했어요. BMW와 아우디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객들이 완전히 외면한 거죠. 반면 제네시스 전시장에는 고객들이 줄을 섰어요.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구공 한번 보여주세요. 시승할 수 있나요? 중동 지역용 업그레이드 모델 맞나요? 언제 인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객들의 변화된 마인드였어요. 더 이상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현지 환경 적응성, 성능, 가격,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였어요. 브랜드보다는 우리 환경에 맞는 실용성이 중요하죠. 내가 쓸 차인데 우리 기후에 적합해야죠. 한국 기술이 이렇게 세심한 줄 몰랐어요.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고 며칠이 지나자 정말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쿠웨이트 정부에서 국영 브리핑룸에 지구공을 전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공식 설명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런 일은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차량 소개가 아닙니다. 쿠웨이트 정부 차량 조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설명회 당일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쿠웨이트의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제가 직접 지구공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20년간 벤츠를 팔아온 제가 이제는 한국차를 정부 고위직들에게 소개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국영 브리핑룸에 들어갔을 때 정말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중앙에 지구공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고 반원형으로 배치된 좌석에 9개 부처 장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교통부 장관, 석유에너지부 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경제부 장관, 보건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재정부 장관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브로슈어를 펼쳤어요. 한 장짜리 간단한 자료였지만 핵심만 담았어요. 정숙성, 성능, 냉각, 내구성, 유지비, 단순한 5개 항목이었죠. 존경하는 장관님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전 차량에 필요한 핵심 요소 5가지만 정리했어요. 설명을 마치고 장관들의 질문을 받은 후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9개 부처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제네시스 지구공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대표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바로 쿠웨이트 왕실에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왕실 의전 차량 일부를 제네시스 지구공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왕실에서 한국차를 의전 차량으로 사용한다는 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거든요. 왕실 의전 차량 교체 결정이 내려진 후 저는 무하마드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네시스의 성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민, 사실 내가 한국에서 10년 살면서 본 게 정말 많아. 어떤 걸 봤는데? 먼저 전철 시스템부터 말해볼게. 서울 지하철은 정말 경이로워.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연이 거의 없어.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돼. 무하마드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서울 지하철 러시아워 시간에도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이 최고야. 우리나라 지하철 계획도 한국 기술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정말 그랬어요. 쿠웨이트 지하철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 컨소시엄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산 기술 얘기도 해야겠다. K방산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우리 중동 지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어. 무하마드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에서 한국 무기 시스템을 대량 구매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1000대나 주문했대.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를 인정하는 거야. 정말 놀랍네. 그리고 건축 기술도 봐. 한국 건설회사들이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지 알아? 무하마드가 계속 설명했어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도 한국이 건설했고. 원전까지? 응.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야.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프랑스나 미국을 앞서고 있어. 저는 정말 놀랐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IT 기술이야. 무하마드가 계속했어요. 삼성, LG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대단해. 특히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야. 인터넷 속도가? 응.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가 넘어. 우리나라는 10mbps도 안 되잖아. 그리고 오지 기술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K-팝, K-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 BTS, 블랙핑크는 세계적인 스타들이고
그건 나도 알고 있어. 우리 딸도 케이팝 좋아해. 문화산업도 기술과 연결되어 있어. 한국의 음향 기술, 영상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무하마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도 삼성이 애플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요. 정말 대단하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발전 속도였어요.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무하마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연구개발비가 GDP의 4.5% 정도 돼.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아.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도 대단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려고 해. 이런 문화가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어. 빨리빨리 문화? 응.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해.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오고, 인터넷 설치도 당일에 가능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야. 무하마드가 계속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혁신을 추구해. 이런 마인드가 빠른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 정말 배울 점이 많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마인드도 대단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해.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장점이 됐어. 제네시스도 그런 예 중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개발되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심하게 조정되었거든요. 내가 독일이 기술력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독일도 여전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한국이 따라잡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거지. 무하마드의 말이 맞았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는데 저만 옛날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네시스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한국 여행 정말 추천해. 특히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야.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어떤 면에서 경복궁 같은 전통 궁궐 바로 옆에 초현대적인 빌딩들이 서 있어. 그리고 한강은 정말 아름다워.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고 무하마드가 스마트폰으로 한강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부터 치킨, 라면 같은 현대 음식까지 다양해. 한국 음식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던데? 맞아. 한식당이 전 세계에 있어. 우리 쿠웨이트에도 한식당이 몇 개 있잖아. 정말 그랬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쿠웨이트에도 한식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그 브랜드를 만들어낸 나라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졌거든요. 드디어 쿠웨이트 독립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매년 2월 25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쿠웨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 중 하나죠. 올해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네시스 지구공이 의전 차량으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더욱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쿠웨이트 정부에서 차량 조달 가이드라인을 대폭 변경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앞으로 정부 차량 조달은 브랜드명이 아닌 성능과 정비 기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조달청장이 발표했어요. 이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어요. 지금까지는 벤츠, BMW, 아우디만 이라는 식으로 브랜드를 지정해서 구매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성능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기준은 다음과 같았어요. 고온 내구성 테스트 통과, 모래폭풍 환경 적응성 인증, 연간 고장률 1% 이하, 부품 수급 일주일 이내 보장, 현지 정비 지원 체계 구축, 5년 이상 품질 보증 제공. 이런 객관적 기준들이었죠. 브랜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게 되었네요. 박상민 지사장이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지구공을 정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리스가 아니라 완전한 정부 구매 계약이었어요. 총 50대의 지구공을 정부 의전 차량으로 공식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정부 조달청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한 차량 공급이 아닙니다. 향후 5년간 사후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계약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단순히 차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완벽한 사후 지원까지 책임지는 계약이었거든요. 이는 제네시스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민 씨, 이제 정말 책임이 막중해졌어요. 박상민 지사장이 말했어요. 정부 구매 계약이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해요. 정비, 부품 공급,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단순히 차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먼저 전용 정비센터를 확대해야 했고 정비사들을 추가로 교육시켜야 했어요. 또한 부품 창고도 확장해서 모든 부품을 현지에서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죠. 정부 차량이니까 24시간 응급 출동 서비스도 준비해야 해요. 제가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부 VIP들은 언제든지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차를 파는 것과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독립기념일 행사 준비가 시작된 건 한 달 전부터였어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의전 차량들이 투입되는 첫 번째 행사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아민 씨,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에 지구공 15대가 투입됩니다. 정부 소유 차량들이니까 완벽한 상태여야 해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량 점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 지구공에는 특별한 장식이 필요했거든요. 쿠웨이트 국기 스티커와 함께 정부 공식 차량임을 나타내는 문장이 부착되어야 했어요. 이 차량들은 이제 정부 소유입니다. 국가의 자산이니까 그에 맞는 품격을 유지해야 해요. 의전팀 담당자가 세심하게 지시했어요. 15대의 지구공에 공식 장식을 부착하는 작업이 끝났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검은색 차체에 쿠웨이트의 상징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위험 있으면서도 현대적이었거든요. 독립기념일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행사장인 쿠웨이트 국립광장에 오전 7시까지 도착해야 했거든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의전 차량 대기 구역이었어요. 15대의 제네시스 지구공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는데 모든 차량이 똑같은 간격으로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차량에는 쿠웨이트 정부 소유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와, 저게 다 우리 정부 차량이네요. 한국 차를 정부에서 공식으로 구매했다니 정말 시대가 바뀌었네요.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정부 차량답게 품격이 있어요. 시민들이 의전 차량을 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전 9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국가 중요 인사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분들이 정부 소유 지구공을 타고 오셨어요. 국방장관, 교통부 장관, 석유에너지부 장관 등 9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같은 사양의 지구공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정말 통일감이 있네요. 행사를 지켜보던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전에는 각 부처마다 다른 브랜드, 다른 사양의 차량을 사용해서 통일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오전 10시 30분에 있었어요. 왕실 의전단이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왕실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구공을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먼저 왕실 경호 차량들이 도착했어요. 검은색 지구공 3대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행사장에 진입했어요. 그 뒤로 왕실 주요 인사들을 태운 지구공들이 차례로 도착했어요. 저것 봐.
왕실에서도 제네시스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시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관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는 행사장 최전방 VIP 구역에 초대받아 있었어요. 정부에서 제네시스 도입에 기여한 공모를 인정해서 특별히 초대해 준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국가 의전 차량들이 국기와 함께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15대의 지구공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광장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각 차량마다 쿠웨이트 정부 공식 차량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고 쿠웨이트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모든 차량이 제네시스였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퍼레이드가 끝나고 차량들이 다시 대기 구역으로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실 수행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알카심 씨가 바꾼 그림입니다. 그분이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제가 뭘 바꿨다는 건가요? 이 모든 변화 말입니다. 브랜드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정부는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변화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관중석의 한 가족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의전 차량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게 쿠웨이트 차야?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한국에서 만든 차인데 우리 정부에서 산 거야. 그럼 왜 우리 정부가 한국 차를 샀어? 성능이 좋아서야. 이제는 어느 나라 것이든 좋은 걸 쓰는 거야. 엄마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한국 차가 정말 좋은 거야? 응, 이젠 그런 셈이지. 우리 정부가 직접 사서 쓸 정도니까. 엄마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어린아이도 이제는 국적이 아니라 성능으로 차를 평가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지구공들이 국기 개양대 옆에 정렬된 거예요. 높이 솟은 쿠웨이트 국기 바로 옆에 15대의 정부 소유 제네시스가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차량 측면에 붙어있는 작은 문구를 발견했어요. 영어로 된 짧은 문장이었는데 Designed with respect, built with trust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문구를 본 순간 저희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거든요. 제네시스는 정말로 존중과 신뢰로 만들어진 차량이었어요. 쿠웨이트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해서 설계되었고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가며 정부의 공식 구매까지 이끌어낸 브랜드였으니까요. Designed with respect, built with trust. 저는 그 문구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벤츠에서의 20년, 그리고 제네시스로의 전환, 그리고 오늘 정부 공식 차량으로 인정받는 이 순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랜 침묵 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을 판 덕분이야. 정말 그랬어요. 제가 브랜드의 자존심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진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정부의 공식 인정까지 받게 된 거고요. 행사가 끝나고 차량들을 정리하면서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민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제네시스 자체가 좋은 차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좋은 차량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건 아민 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사후 지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니 정말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니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차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 파티마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정부에서 공식으로 구매한 차들이 행사에 쓰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마워. 나도 정말 뿌듯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5년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거든. 그럼 여보가 더 바빠지겠네.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좋은 일이니까 기꺼이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5년간의 사후 지원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더 나아가 쿠웨이트에서 제네시스를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독립기념일 행사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 쿠웨이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바레인이었어요. 바레인 교통부에서 공식 서신을 보내온 거죠. 쿠웨이트의 의전 차량 개선 사례를 바레인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 국가의 성공 사례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박상민 지사장과 상의한 결과 제가 직접 바레인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어요. 아민 씨, 이번 바레인 방문이 정말 중요해요. 성공하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레인 방문 일주일 전,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쿠웨이트에서의 성공 사례를 정리하고 바레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바레인 도착 첫날, 저는 바레인 교통부 청사에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바레인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어요. 쿠웨이트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네시스를 도입하게 되었나요? 바레인 교통부 장관이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국차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성능을 확인해 보니 기존 유럽 브랜드들보다 우수한 점이 많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했나요? 먼저 현지 환경 적응력입니다. 모래 폭풍과 고온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정비 편의성과 부품 수급 속도도 훨씬 빨랐죠.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바레인 관료들도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4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바레인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어요. 바레인 정부에서도 제네시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쿠웨이트의 성공 사례를 바레인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레인 교통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바레인에서 돌아온 후 연달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만, 카타르,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왔어요. 아민 씨, 이제 정말 중동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요. 박상민 지사장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저에게 정말 뜻깊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쿠웨이트 국영 자동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이번 포럼의 주제가 미래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아민 씨가 경험하신 변화가 바로 미래의 모습이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포럼 당일,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컨벤션 센터에는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였어요. 정부 관료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 20년간 브랜드만을 보고 자동차를 판매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력에 있다는 것을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청중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저는 그동안 무하마드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가장 정교한 LNG선을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요. 반도체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의 메모리칩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청중들이 놀라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건설 기술도 놀랍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원전 기술은 어떤가요?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K방산으로 불리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폴란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다양한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오지 통신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들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중동 국가들도 이런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 기술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야 해요.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기술은 어떨까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기술을 쿠웨이트에 도입하면 우리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태양광, 풍력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 기술, 교육 기술,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네시스를 통해서 한국의 일부분만 경험했는데 그 전체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도 타보고 한강도 걸어보고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질문 시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아민 씨, 한국 방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특히 현대자동차 본사와 제네시스가 만들어지는 공장을 직접 보고 싶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아민 씨의 평가는 어떤가요?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독일이 기술력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단순히 빠른 성장만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품질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예요.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좋은 발표였어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저도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해봐야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포럼 다음 날 놀라운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쿠웨이트, 한국 기술 도입 확대 검토. 자동차 다음은 스마트시티. 한국 기술 러브콜. 언론에서도 제 발표 내용을 크게 다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저에게 한국 방문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아민 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 본사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꿈만 같았던 한국 방문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보, 정말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도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네.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 응. 정말 꿈만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올 수 있게 되다니. 지금도 저는 쿠웨이트에서 열심히 제네시스를 팔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꿈에 그리던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정말 기대돼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편견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독일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국도 좋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요. 지금까지 알카심 아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쿠웨이트에서 20년간 벤츠만 고집하던 딜러가 한국의 제네시스를 만나면서 겪게 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네임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짜 성능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시대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민 씨가 한국 기술력에 대해 갖게 된 인식 변화였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반도체, 건설, 원전, 방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독일이 기술력 최고라던 기존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의 변화가 한 나라 전체의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쿠웨이트 정부가 브랜드가 아닌 성능 중심으로 차량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이를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민 씨가
나중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발전상을 이렇게 인정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